그래도 이게 시공사에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왜 시공사가 팔자를 쥐고 있습니까? 지금 도 계약이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착공하기 전에 조합원님 말씀대로 실시 설계랄지 이런 것들이 다 완성해서 공사비를 픽스한 다음에 갔으면 괜찮은데 이게 조합의 규칙사이나 또 착공하면서 설계 변경이나 마감재나 이런 것들이 픽스가 안 되다 보니까 아 그건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칼자루가 조합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국에서는 우리가 관리 처분해야 되고 공사비에 대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공사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는 또 지연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아니 이게 그러다 이한 씨는 보니까- 말씀하신 게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한 씨는 제가 알기로 조합에서 고용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시공사를 대표해서 이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보세요. 네? 이게 시공사 편을 들어서 내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의 조합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합의 현황은 계약서가 모든 걸 얘기해 주고요. 대부분 판례도 있고. 조합원님, 예. 이게 조합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 진행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은 저희는 합의를 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칼자루가 시공사가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 말씀이 아직 안 표현하시는 건 그러니까 좀 아닌 것 이거 같아요. 이제, 네.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네. 말고 들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공사비 검증을 일단은 15일 날 접수했고 저희들이 점수한 것은 759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제시한 건 889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 검증에서 감액되는 걸 고려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조합원과 조합과 시공사의 충돌이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하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입장에서는 조합원도 좋고 어쨌든 시공사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범위의 적정한 공사비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결국은 공사비 검증 아니냐? 그게 우선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문제다. 조합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저는 시공사가 합의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59만 원에 제가 접수한 거하고 시공사가 지금 810만 원 한다면 거의 50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50만 원 차이 나면은 대략 한 900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떤 쟁점으로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800만 원대에서가 아니라 합의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 검증하러 갈 것인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의사결정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게 계속 공전한다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공사비 검증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걸 합의하고 총회를 해서 저번에도 부결됐지만은 총회에서 합의하고 가려고 하는 게 시공사 의도다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 의도라면은 이제 이따가 대답해 주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공사비 검증을 받고 나오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합의를 또 자기들은 못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갔다 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정한 일이고요. 그거를 그럼 이한 씨에서는 그러면 759에서 814에 합의를 하라지 그 말씀인가요? 저는 759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검증을 했고. 조합은 근데 시공사에서는 불자하고 지금 다른 데 보면 다 700인데 왜 759입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759입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검증하면 7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검증은 가서 결정하는 게 저희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자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자 투표가 도입돼 있으니까 총회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충분히 문화재라든지 금융비라든지 이런 풀리지 않은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다음 공사비가 왔을 때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해했어요. 잠깐만요. 좀 회의를 엄마 지금 맨 마지막 할 것 같다 지금 하는데 지금은 이한시엠이 조합의제 용역을 줬으니까 이한시엠이 산출한 부분을 이제 서울시도 듣고 서울에도 들어야 되니까 이한시엠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래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시공단이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군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미흡한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해야지 이거 하나 갖고 하고 이거 갖고 그냥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이한시엠 대표님께서 이한시엠이 선출한 내용이 이거다. 그건 어떤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좀 시간 많이 가지고 5분 안에 좀 끝내주시기 그 자유 토론이 있다 하는 걸로 1분짜리 아니라 예. 우선은 이제 2018년도에 횡단 공사비 510만 원으로 해서 7,271억 원이 첫 번째 계약을 했고요. 두 번째 21년도 총회 12월 달에 총회할 때 마감재 기준은 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759만 원. 예, 거기 아마 제일 마지막 장이죠. 결론. 이한시엠 나눠준 배포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9만 원이 낙찰률 적용해서 이 가격으로 아마 제출이 됐고요. 중간에 설계 도서가 완성이 좀 늦어서 내역서가 나중에 와서 시공사가 내역서를 제출했다는 걸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부동산에 제출한 것은 759만 원 평당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 금융비용에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포함해서 보고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시공사에 건의를 했고 이것은 좀 적정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산출해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건 또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조합에서 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고 아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와 마지막에 공사비 검증했던 분석했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공사 누가 발표할 겁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이 나눠준 배포자로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갖고 이제 하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 부장 어디 갔어요? 지금 들어. 내가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지났을 것 같아. 3시 20분. 발표해 주시죠. 15분에 시작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장표는 공사비 관련 자료에서 배포되어 있는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처음에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한성물산의 사업거리 담당자의 이숙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장표 내에서 좀 간단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표 중에 D 라인의 공사비 검증 라인을 한번 봐주시면 이 금액은 공사비 검증의 기준은 22년 2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게 아마 우리 다수의 조합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작년 12월 4일 때 총회 때 보고된 이 공사비 숫자입니다. 평당가가 이제 889라고 하는 숫자고요. 그거는 이제 총회에서는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 시공단은 우리 잠실 진주 재건축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달에 이 라인에 관리 처분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평당가 공사비를
823까지 저희가 추가 제안을 해드렸다 이렇게 선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은 좀 우리 조합원들 어른들 일부 VOC가 좀 나온 부분이 7자를 좀 그리기 위해서 기반 시설 내지는 이제 이런 1+1 마감 이제 하향 이런 내용들이 일부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798만 원까지 저희가 조합에 1차 협의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단지 다수의 우리 조합원들 목소리를 조합이 경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공단과 현재 기반 시설을 시공단이 시공 주체를 하고 그다음에 1+1 마감 상향을 하고 커뮤니티의 일부 지키는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조합의 집행부의 의사를 반영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공사비를 지금 최종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비고란에 810만 5천 원에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단은 추가적으로 조합과 최종 추가적인 협의 합의를 통해서 최종 공사비를 설정할 의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앞단에서도 우리 조합인들 그다음에 우리 이 안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기 이사님 이렇게 짧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은 맨 마지막에 좀 질의를 해주시면 그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모하고 계셨던 네, 나중에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박수기 주무관님 코디네이터님 듣고서 어제 자료 주셨는데 뭐 저희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셨다는 네. 예. 조합 측에서 의뢰를 시공사에서 제출을 해서 조합에서 부동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3월 8일. 3월 15일 날 제출. 3월 15일 날 부동산에 가접수 하겠습니다. 시공 쪽에서 제시한 금액을 889. 작년에 승인을 했던 금액으로 네. 해서 아니야. 아예 그 금액은 작년 총회 때 보고된 금액 맞고요. 저희가 요 내역에 대해서는 작년 이제 10월달 중후반부터 저희가 내역 이제 변경 작업을 저희 착수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최종 이제 조합에 저희가 검증에 대한 요청 절차 착수 요청을 드렸고 조합은 자체 우리 용역 저 검증 용역사를 통해서 1차 한번 검증을 하고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3월 15일 날 부동산원에 가족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일정은 저희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89는 작년 23년 10월 22일 날 총회에서 부결된 저희들이 작년 10월 22일 날 889가 이게 공사비 검증 신청 금액이다. 이것이 총회에서 의결하면 이 공사비를 접수하려고 했는데 일단 총회에서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됐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도서가 좀 바뀌었겠죠.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중에서 889는 조합이 지정한 마감제로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시공단에 이름을 했습니다. 그 시공단이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정했으니까 시공단에 의해서 공개 경쟁으로 이제 모든 마감제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한 810으로 이제 합의자 810인데 그러면 그 마감제로 집어넣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감제를 내려면 시공사는 다시 이걸 검증 도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마감제 다 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최소 지금부터 3개월이 소요된다. 그렇다면은 공사비 검증 도서를 약 6월 달에 7월 달에나 공사비 검증 도서를 가져서 할 수 있다 해서 총회 전에 공사비 검증 도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총회 부결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완 올 때 그때 이제 하는 방안은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본 도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가 있고 이미 시공사는 다 내부 엑셀 파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아이템에 몇천 개 들어가 있는데 다 산식이 물려있기 때문에 시공사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고칩니다. 제가 경질팀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수정할 때 신분증에서 하루 이틀 정도면 다 고치고요. 단가를 다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정하고 산식이 물렸기 때문에 간접비하고 다 나와가지고
평등 보수가 나옵니다. 그럼 내부 의견을 거쳐가지고 승인 받는데 한 2주. 2주면 되는 작업인데 시공사는 3개월 걸린다. 조합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도서가 지정 마감제를 바꾸면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된다. 이런 식의 좀 뭐랄까 실제와는 상황이 먼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지금 조합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주면 되는 작업인데 3개월 걸리기도 하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총회 이전에 검증을 거치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499만 원을 바로 총회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부회시켜드립니다. 시공단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관련해서 2주면 가능하고 3개월 걸렸다. 그 그래.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 내부 우리 공사팀 내부적으로 이 부동산 검증 별도 TF팀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 TF팀에서 우리 잠실진주 지금 공사비 검증 내역에 대한 부분을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TF 내에서도 실제 이런 적산을 실제 수행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검증용 적산 내역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 이런 적산 용역사를 좀 현재 활용해서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주면은 된다는 지금 우리 조합님의 말씀은 실제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일전에 조합 이사회 때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주 만에 이런 단순하게 한 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혹시나 기간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수의 아이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그런 한두 달 그러니까 2개월에 이렇게 마무리하지를 못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 적은 있고요. 지금같이 이런 좀 마감자에 대한 이런 개수 차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최대 3개월이라고 계속 같은 얘기를 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공부를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필요한 기간은 그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취지가 저는 네. 실제로 제가 네. 그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실제로 엑셀 파일 고치는데 하루는 걸리지 그게 무슨 엑셀 파일 전체 아이템이 몇천 개 정도잖아요. CM사에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3개월 걸린다고 하시면 조합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815로 만약에 들어가려면 작업이 3개월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간에 이렇게 직원을 의사가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시공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거지 실제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일단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착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한 1년 정도가 경과가 돼 있다라고 하면 내역을 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저희가 조금 더 용역비를 추가를 지불을 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겠죠. 사람을 많이 붙이면 단축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검증 이후에 저희 정상적인 절차를 가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 착공한 지 1년여가 경과한 사업장이 아니고 당장 내년 연말에는 중국 입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얘기는 현장을 지금 보셨겠지만 빠른 동해 선행동 같은 경우에는 골조가 지금 15조. 제가 그 기술자는 아니지만 아마 내년 연말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 연말에 골조가 35층까지 마무리가 되는 아마 선행동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 처분이 수반되지 않아서 우리 조합원님들 동호수도 아직 미정, 1+1도 미정, 일반 분양도 아직 안 한 상태. 임대는 다행히 촉점이 돼서 임대에 대한 부분 300여 세대에 대한 부분은 좀 동별로 좀 확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조합원님들도 1+1을 하고 구분이 안 돼 있고 일반 분양도 안 돼 있는 이 시점에 마감제를 어떻게 할지 또는 분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공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은 저희가 우리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절차가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너무 좀 목에 차 있다.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 이후로는 벌써 공정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조합에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 영업 사업 관리를 지금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이 검증까지 갔다 와서 공사비를 합의를 하고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추가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일단 관리 처분과 이런 뭐 최저가 공사비를 좀 사전 합의를 통해서 관리 처분을 좀 땡기고 일반 분양을 최대한 좀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조합이나 시공단에 유리하고 내년에 연말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좀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효 유무관님 그 코디네이터님은 이제 이 자료는 요 자료 보시면 이제 충분하게 이 자료 파악은 되셨으니까 이제 자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그 장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주정교과가 가서 얘기했는데 이 진주의 현재 현상의 딜레마가 저희 조합원님 두 쪽에서 한쪽은 공사 너무 토면 비싸다 하니 이게 시공단 이 부분 갖다가 도저히 이게 안 맞는다 하니 그래도 공신력 있는 부동산에 가서 갖고 온 걸 가지고서 협의를 보면은 시공사도 그 부분에서는 공신력이 왔기 때문에 그게 좀 협의에 이렇게 무작정 안 날 수는 없다 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갔다 와서 협의한 다음에 관리처분을 통해서 일반 분양 때려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다 보면 대략 언제쯤 되냐면은 이제 그건 80%라면 대략 일반 분양이 대략 나오는 게 내년 한 2월쯤 나옵니다. 내년 2월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일반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딜레마입니다. 과연 공사비 검증 갔다 왔는데 그 금액은 현재 시공단은 현재로서는 뭐 800원 도저히 합의를 못하겠다 여간에 이러면 있는데 거기 또 리스크가 있고 그럼 일반분이 더 늦어지는 이런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있고 알다시피 금년 말에는 다 올라갔는데 두 번째는 지금 투입이 한 7천억 됐다 해서 더 이상 이제 맥시멈 와 있다 한다면은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공문을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사 중단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지만 어떻든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조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최저가를 합의해서 가져갈 때는 또 최저가 합의가 이게 과연 합당하지 않다.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근거냐. 산출계획도 없고 아까 말한 보고한 대로 금융 등등 조합과 계약서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 이 분의 최저가 이 금액이 그래서 조합원들을 뽑는 과정에 710부터 750까지 계속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시공단은 800이니까 너무 괴리가 크다. 이런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일반 분양이 빨리 금년에 8월쯤 돼서 빨리 안정적으로 가자는 또 이런 조합은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공사비가 이제 금년 8월에 하면 대략 늦어도 5월 달에는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총회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800이 관리처분 총회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느냐? 부결될 거 아니냐? 부결되면 도저히 또 도루묵 아니겠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합원들도 이 각자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공사비입니다. 이 공사비가 이 적정한 것이 이제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이 보는 눈에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공사비 검증 갔다 오자 또 최저가를 빨리 때리자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많은 경험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고서 좀 법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저기 코디네이터하고 저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마지막 장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 지금 아까 우리 그 삼성 비즈프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510만 원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823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823만 원. 그 2차 변경 관리처분 EABCDE에 823만 명, 평당 823만 원.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금액이 어떻게 정했되느냐 하면 문화재 발굴 및 동기 지원이 약 565억이 증액됐어요. 시공단이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PF 연장 및 일반 분양 지원이 1,020억이 증액되고 시공단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 마감재 반영은 1,700억을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환경 변화는 1,348억을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ESC 정산은 52억을 정산했습니다.
이 중에서 52억은 뭐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놀라운 대상이 아니고 마감제로 일단 뭐 시공단이 자기 견적서로 했으니까 그 논외로 한다고 치고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환경 변화하고 문화재 1번, 4번 문화재 발굴 및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했고 또 시공단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1번이나 4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정하고 하는데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로 이렇게 보여요. 이건 뭐 뚜렷하게 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번, 4번 문제는 상당한 이렇게 논의가 될 거고 뭐 해결 방안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자, 몇 개월이 걸려도 합의할 때까지 가겠다 하면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부딪힙니다. 내년 25년 12월 입주를 아주 가장 큰 우리의 중심 과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25년 한 8월 정도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많이 우리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일반 분양을 8월에 하고 내년 12월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1번과 4번 가지고 다투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빠지고 소탄 대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1번과 4번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2번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 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PF 연장 및 일반 분양 지원에 대해서 1,0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 446원이 많게 책정되어 있다. 446억 원은 삭감하는 게 맞다.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도급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서에 따라서 삭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PF 연장에 대해서 418억을 지금 시공단이 요청하고 있어요. PF 연장 418억을 요청하는데 PF 연장은 우리 도급계약서 14조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PF 연장에 대해서 시공단이 418억을 요구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2천억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해주겠다. 우리가 18년도 8월에 공사 계약서를 체결할 때 18년도 8월에 계약서를 체결할 때 2천억에 대한 그 사업비 이자 융자에 대해서 차입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해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이자를 내라고 한 근거는 2018년도 8월 공사계약서를 체결할 때 자금이 차근차근 그 계약서가 2023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자금 차입 계약서가 끝났으니까 2023년 4월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2천억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사 계약서라는 게 체결되면은 2천억에 대한 무이자라는 것은 공사 끝날 때까지 2천억에 소진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맞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쓴 금액이 1,70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는 1,700억이니까 300억 쓰면 금년도 12월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자 발생하면 25년도 1월달부터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공단은 418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388억은 너무 많이 요구한다. 조합 입장은 그겁니다. 그게 PF 자금 입장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일반 분양 지연 이자는 이것도 명확하게 41조에 나와 있어요. 자, 조합이 일반 분양을 지연할 경우에는 선투입 공사비에 대해서 지체 이자율을 부과해서 이렇게 지급한다. 그럼 일반 분양 지원에 대해서 시공단은 뭐냐면은 분양물 계산을 해가지고 분양 대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21년 12월에 착공해서 22년 이제 그 분양대금이 들어와 20%가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이렇게 지체 6.3% 이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전용원 조합원도 그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그 일반 분양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41조에 나와 있어요. 법에 도급 계약서에. 그런데 그 계약서를 하면은 적어도 한 58억 원 정도가 우리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58억은 삭감해야 된다 해서 적어도 아까 말한 388억하고 58억은 삭감돼야 한다는 게 이 조합이 입장입니다. 이건 뭐 아까 말한 문화재라든지 건설환경 변화처럼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뭐 우리가 일반 분양을 빨리 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 뭐 좀 차치하더라도 이것만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조합 입장입니다. 잠깐만 더 보실게요. 이재주선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PF 저희가 대여금에 대한 무이자 부분은 말씀하신 것까지 아직 2천억이 안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없애야 되기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분양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44.1조에 따라서 이 선투입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늦게 참여하게 되는 바람에 아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공정률에 따라서 실제로 시공단에서 채권 회수를 못 해가지고 나간 비용에 대한 이자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계산했는지 아니면 분양 대금 미회수에서 계산했는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공룡 시공사에서요? 아니요. 공룡 제가요? 예. 공정 우리 조합은 제가 예. 예 책자에 있어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그게 아 430원. 430원이요. 예. 200점. 제가 계산할 때 한 3,400원 정도 되는데 비싼 것 같네요. 네. 그 자료 다 있고요. 이자율 얼마 계산하셨나요? 이자율은 그대로 6.3%. 563% 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도급 계약서에 대한 그 실제적으로 도급 계약서 보면은 그 경비를 대출하는 그 금융기관의 예. 사업성 경비 대출한 그 이자율인데 그게 명확히 몇 프로다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시공사 기준으로 다 돌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보면 계약서에 보시면 17조 1항에 보시면 그 차입금리는 1% 플러스 1% 한다고 그랬고 그건 연체 이자가 아니고요. 연체 이자에 플러스 3%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 41조 4항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실제- 거기 연체니까. 먼저 말씀 듣고 네. 얘기하세요. 41조 4항, 41조 2항에 보시면 그 선투입 금액에 대한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17조 2항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17조 2항에 보시면 한국은행 취급 고시 기준율 평균금리면 약 3.5% 정도 되겠죠 지금. 3.5%면 여기서 차익 가상금리가 붙는데 가상금리가 제가 10조 1항이 17조 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10조 2항에 대해서 보시면 가계대출 대출시장의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정한 가상금리 중 낮은 금리가 있거든요. 그럼 5%가 아니고 가상금리가 현재 그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2% 붙은 데가 있고 3% 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체가 2%가 55% 맞는 거예요. 3%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현산과 삼성이 3%라고 가상금리가 돼 있어서 저는 그거를 보니까 아 1%가 아니구나 그 판단을 해서 이자율은 사실 맞게 계산이 됐는데 문제는 이자를 다 공사 계약금으로 다 넣으셨더라고요. 항상 요번에 지금 889도 그렇고 810만 원 부르셨을 때도 PF 이자랑 그 분양 지체 이자를 공사 계약금으로 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계약서에 분명히 준공후 정산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공후 정산할 때 맞는 어떤 그 모수를 산정해서 이자율로 넣어야지 이렇게 공사비로 퉁쳐갖고 미래 금액까지 다 넣어서 공사 계약을 해버리면 저희가 그거 나중에 계산해서 적게 나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약서대로 꼭 가셔야 될 부분이니까. 코디네이터님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얘기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보시겠지만 지금 다른 것을 막 건들고 하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일반 분양을 또 늦어지면 또 일반 분양 늦어진 만큼 또 비용이 발생하면은 10원을 아끼려다가 100원이 소요될 수 있는 것도 부가 있고 또 공사료가 대출 수가 자체 연체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합은 사업의 안정성이 가장 시급한 첫 유성 과제고 25년 11월 입주가 시작 과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공사 벌써 2개월 늦어서 26년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은 아까 잠깐만 41조에 꼭 계약서 이게 맞냐 떠서 41조에 이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아까 말한 그 비용 이제 일반 아까처럼 분양제이제 원리금 가산금 등등 또 있으니까 그때 하더라도 그 부분만 빠지면은 이번 관리처분 총회는 그러면은 실자를 그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어느 것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인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길이 가장 조합원한테 최상의 길인지. 최상의 길은 것은 종합적인 작품 아닙니까, 그죠? 종합적인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봤을 때는 그런 41조 조항을 한번 시공사 쪽에 한번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한번 관리처분 3분의 1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도 한번 코디네이터가 좀 준비하는 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조 코디네이터님 제가 요 금융비용 2개 항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합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 대비 조금 차이점 같은 것들 제가 좀 아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PF 금융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 초부터 2017년 12월 5일 날 관리처분 이후에 시공단과 조합은 이제 분계약 협의를 진행을 하였죠. 그래서 2018년 8월 말일 31일자로 저희가 분계약을 낙인을 했는데 저기 코디네이터님 중요한 거는 우리 시공단은 기업이거든요. 이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본계약 당시에 계약서의 내용에 준해서 사업기간을 추정해서 그리고 그 사업기간 동안에 반드시 준공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업비는 무이자로 2,000억까지는 저희가 PF 이자를 저희가 시공단이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당초에는 35개월이기 때문에 반대로 23년 1월에는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PF 금리는 준공을 플러스 2개월까지 저희가 왜냐하면 입주 기간이 통상 저희 단지라고 그러면 한 2달 정도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차입 기간은 준공을 플러스 2로 저희가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 3월 달에 만기가 됐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진주가 참 여기 그간의 이 서울시 정책 때문에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때문에 참 피해를 많이 보는 단지는 맞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분 중에 이제 우리 서울시장이 있지만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허가도 또 있고 그다음에 이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좀 악수에 의해서 사실 그 기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많이 지연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또 나오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35개월이 42가 됐다 지금 47이 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 3월 30일자 총회에서 PF 연장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25년 12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은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더 이상 연장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저희가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게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시공단에 많은 기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청구한 거에 보면은 PF 이자 총액은 약 한 500억이 발생했지만 연장하기 전까지 작년 2월 말까지 아니 3월까지에 발생된 거는 시공사가 기존의 계약에 근간해서 약 한 70몇 억은 저희가 부담합니다라는 취지로 그 금액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 400억 정도가 이제 PF가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코디네이터님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계약서에 41조이랑 연체료 신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지연이죠. 예, 지연이자 청구 건에 근데 기투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과연 그러면 공사비냐 분양대금이냐 지금 이견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공사 계약은 과거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월 공정률로 저희가 기성을 수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합이
조합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업을 진행할 이런 자금력이나 이런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불 조건을 저희가 택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불이라 함은 일반 분양과 조합원님, 우리가 조합의 수입은 간단합니다. 일반 분양에 대한 수입, 조합원님 분담금,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금, 일부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 대한 수익금, 대부분이 이 4개 항목에서 아마 수입이 아마 다 들어올 건데, 저희 진주 또한 지금 진주는 조합원님 분담금은 입주시 100%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착공을 하면 우리가 공사비를 충당하는 재원은 일반 분양, 아파트 일반 분양 말고는 없습니다. 통상 상가는 뭐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 조금 별건일 수도 있지만 독립재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가는 준공 통상 1년 전에 대부분 다 상가는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되고요. 우리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 대금이 저희 시공단의 공사비 재원이어야 되는데 조건 자체가 분양불이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는 분양불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청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약서 자체가 분양불입니다. 지금 그 41조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철거 이후에 또는 여러 가지 인허가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그 기투입으로 계산하겠지만 우리가 실착공 이후에는 분양을 전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논리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계약서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왜 그거를 처음에 말씀하신 기성불로 저희가 돈을 준다 그러면 돈 받은 만큼 이자 내는 게 맞죠. 돈 저희가 못 드린 만큼. 근데 분양불로 하면 분양 대금은 저희 수입입니다. 이게 시공단의 수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계좌를 일단 들어온 다음에 수요일날 돈을 빼가시는 거예요. 근데 분양으로 들어온 돈을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양으로 받은 돈이 공사 대금보다 더 많다면 그 이자 누가 갖고 갑니까? 그 남은 이자. 저희가 갖고 가는 돈이에요. 그쪽이 갖고 가는 게 예, 아니고. 조합원님 제가 이 부분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양불로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그 전제는 일반 착공 이후에 바로 30일, 착공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분양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제로 가정합니다.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계약금과 각 중도금 회차별에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하고.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투입 이자는 예, 예. 저희가 드린다고 지연이 예, 됐기 때문에 예, 예. 실투입 하신 부분에 대한 돈은 저희가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서 드린다고 지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약서예요. 근데 계약서에도 없는 분양 대금을 가지고 그걸로 이자를 내라. 이건 우리 수입을 못 받은 거, 월급을 제가 못 받았는데 월급 못 받은 걸 갖고 이자를 이쪽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조합원님. 예,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양불로 저희가 계약 협상을 해서 분양불로 체결을 한다는 전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분양불로 저희가 각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제가 공사비를 평당 510이면 저희 시공단이 합의하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이틀 상간인가 아마 시공단 공문을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발송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의 내용에도 명확히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성불 개념으로 또는 이자를 줄 테니까 분양분은 분양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조합의 기속이 돼야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보면 우리 과거에 그 2018년도 체결한 이 평당가 공사비 510만 원이 근간이 흔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분명히 일반 분양에 대한 지체 이자는 실투입 공사비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41조에. 근데 그거를 어기고 공사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걸 위반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찬성을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네, 그걸 왜 그러냐면 여기 판례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말 들어보십시오. 이게 30조 이하는 또 보시면 예, 분양 대금이 37조 들어오면 전체 이하도 공사비에 있고, 예, 달할 때까지 40조 먼저 이하도 한다라고 또 명시해 분양 대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청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양 대금으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조합원이 청구를 해서 도급에 예, 받으려면 제가 내지 마시고. 그게 그래서 확실한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분양 대금으로 이자를 계약서에 계산해서 조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대네. 예, 그래서 이거는 꼬대님, 여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첨예하기 때문에. 예. 시공사에서는 분양물로 한다 하고 또 조합 입장에서는 공정률로 한다는 그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계약서에 공정이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코디님 좀. 아니 시공사가 지분 투입이라도 한다든지 지분이 있습니까? 지분 없잖아요. 분양 책임 우리한테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분양에 대한 수입 책임은 다 우리 책임이지. 왜 그거를 분양가를 안 그럼 들어갔다고 제가 시공사도 뭘 합니까? 이거 이제 분석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했고 계속 많이 내용을 해서 좀 세세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합리적이라는 게 첫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분양이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그 분양 대금에 대해서 이 시공사에서 투입된 만큼 그 분양 대금은 충당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됐으면. 근데 그 투입비가 분양비보다 적어도 저희가 다 드리는 게 아니란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처음에 분양을 딱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22년 1월 2월부터 20% 1,900억에 대해 이자를 내라. 근데 사실 투입비는 얼마 안 돼요. 60억, 70억이에요. 근데 그게 계약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를 그렇게 산정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많이 논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입건을 하든 소송을 하든 제가 뭐 이 중재를 자리에서 하든 답을 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진행자님 이종진 이사님 뭐 같은 내용을 뭐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좀 그간의 1년여를 지금 저희가 이 내용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저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코디네이터님께서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어쨌든 이 해서 부분에 의견을 대해서는 좀 조합에서 해주시죠. 예. 그 의견을 검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38조에 보면은 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나가는 금액이 환급금입니다. 조합은 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 그거는 뭐 당연히 환급금을- 이해할 자, 겁니다. 그러면 환급금을 빼고 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게 맞지 환급금 금액까지 이자를 다 지금 한 거예요. 시공단은.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숫자 가지고 이렇게 그 공사비를 산정하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PF 자금이에요. PF 자금이 23년 그 3월에 우리가 1,300억을 썼어요. 2천억 중에서 2천억 무이자를 1,300억을 썼는데 자 이다음부터는 너희들 이자 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2천억 쓸 때까지는 당연히 계약서에 무이자가 2천억으로 돼 있는데 1,300억 썼는데 자 그럼 공사가 거기서 안 끝났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연장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하면서 무이자만 스톱하라? 이건 상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상식에 기반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있네요. 계약서로 그 두 가지 항목에도 항목 상식에 이렇게 PF 너무나 이자고요. 안 된다는 그다음에 거예요. 일반 분양 이자는 그 준공정산 때 가시되 결과가 법리적으로 해석이 문제가 되면 소송을 해가지고 결판을 받아서 하시죠. 제가 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융비용은 이거 법률 해석은 많이 나왔으니까 법리적 해석 받는 게 그렇죠. 제일 많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41조 공사비에 1항에 포함하셔서 가지고 마시고. 꼭 나와 있어요. 여기 지연이자는 공사대금 외에 수급인에게 별도 지급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자를 공사대금으로 집어넣는 거는 계약 완전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이걸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돈이니까 찬성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합도. 그러면 계속 부결 나오고 사업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기 코디네이터님 저희가 저희 삼성에서 맨 마지막 장표 좀 드린 걸 한 번만 요 관련해서 더 봐주시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금융비용 두 개 항목으로 해서 1,020억에서 1,020억을 청구를 했는데 요게 889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 2월 달에 823이 왔다가 지금 820까지 이렇게 금액을 좀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1년에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 시공단에서도 고통분담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889를 무조건 고소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보통 분담을 하려면 700만 원이 원가니까 거기서 그만큼 붙이 내리셔야지 왜 위에서 내려와서 하십니까? 원래 도급 계약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 말씀드렸지만은 아래에서 원래 계약된 데서부터 정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공단에서는 위에서 889만 했는데 823만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도급 계약에서 누가 정액 그렇게 하냐니까 완전 잘못된 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자꾸 저기 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하실 예. 말씀 있어요? 네, 일단 요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889로 검증을 하려고 총회를 했는데 부결된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 뭐 750만 원으로 3월달에 검증한 거는 889 내역을 가지고 750만 원의 검증을 요청했다. 아닙니다. 지금 코넷에서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검증 자체는 889로 들어가는 거 맞고요. 예. 그 889 안에는
일부 마감제는 조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거와 좀 상이합니다. 예. 근데 그 내역을 고치려니 내역을 현재 기준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저희 시공단 검증팀에서 최대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그 3개월을 고쳐서 검증을 의뢰를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합의해서 총회를 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잠실 진주 재건축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비록 올해가 지금 24년이 아니고 23년 3월이었으면 제가 수정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가 24년 3월이고 내년 연말에 뭐 입주라고 한다는 큰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검증하고 하면 안 되냐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이런 분양에 대한 그러니까 조합원님 세대와 1+1 세대 또는 일반 세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고 동호수도 정해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현장이 그런 변수들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지금 저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은 좀 공정에 목이 차 있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666만 원에 그럼 했을 때 왜 검증이 안 들어갔습니까? 666만 원이 21년 12월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ENCM에서 22년 12월에 완성이 됐으면 한 3개월 정도면 물량 다 나오고 다 내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들어가서 분양 승인 났으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시공사는 그때 자꾸 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계속 공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양 지연돼서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진주조합은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700만 원 정도면 원가입니다. 저희가 시공사 보고 손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원가에서 정말 살짝만 이유만 먹으면 조합은 이미 손해봅니다. 그렇지만 시공사는 손해볼 것도 없고 매출은 더 늘어났을 테고요. 적정 이용만 취하면 될 텐데 이거를 끝까지 10몇 % 이율을 먹으려고 800만 원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계약을 벗어나서 도급 계약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설명드렸는데 시공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군요. 거기도 하나만 좀 해서 지금 우리 전혜영 조합이 왔는데 20년들 왜 정말 일반 분양 안 때리고 왜 뭐 했냐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얘기했는데 저희 조합 말을 이제 믿지 않는데 21년도 12월 착공은 왜 빨리 착공을 했는지는 알 겁니다. 근데 22년 1월 달에 문화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발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때 이제 땅을 파지 않고 여기 문화재가 있을 거다 해서 그럼 이제 문화재 업체를 뽑아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공사가 고문이 왔습니다. 착공을 연기하겠다. 착공을. 왜냐? 문화재를 해서 한 6개월 되니까 착공을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 해서 착공은 연기하지 말고 그냥 그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년 1월 달에 누가 21년 12월 달에 총회 21년도 12월 27일 날 이재준 혹시 제 말에 틀리가면 체크 좀 해주세요. 우리가 21년도 12월 27일 날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착공 신고할 때 이 착공 신고 도면 이런 것이 약간 많이 미흡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착공을 빨리 때려서 입주를 보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착공하자마자 바로 이제 문화재를 해야 되는데 22년 1월 초에 문화재에 가서 일단 계략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문화재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는 그래서 이제 송파구 찍는 데서 그러면은 문화재니까 그럼 문화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해서 그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게 22년 1월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착공을 연기하겠다. 공사는 그래서 착공을 연기하면 또 뉴스 나고 하니 문화재에서는 뉴스 나고 하니 그냥 공사를 그냥 재개하는 식의 개념만 취하라. 그래서 이제 문화재가 언제 끝났냐? 22년 5월 달에 문화재는 승인됐지만 실적으로 공사 재개는 그쪽 22년 6월 말에 시작됐습니다. 그쪽에 메인 크레이트 좀 포함해서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게 여기만 문화재가 아니라 이게 문화재가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답니다. 여기 답니다. 그래서 22년 6월 달까지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도서가 아까 우리 여기 말대로 도서가 그 당시 도서는 지하 3층 도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3층, 지하 4층을 포함해서 다시 교통, 환경,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서
그 사업시의 인가가 22년 8월 달인가 7월 달에 22년 6월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토심이 구조심이 나와가지고 22년도 12월 달에 해서 최초 도면이 나왔던 겁니다. 22년 예, 4월에 예, 예, 예. 연계인가. 20년 4월 달에가 네. 지하 4층 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1년도 12월 달에 착공시고 도면은 지하 3층의 용적률의 그 도면이었고 22년 4월 달에 22년 1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 그다음에 22년 4월 달에 지하 4층 사업시의 인가, 이제 지하 3층 4층 파니까 서울시 구조 굴토심이 다시 받고 그 의견 나오고 그래서 흙막이가 다시 바뀌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2년 12월 달에 도면이 나와서 그 도면 갖고 이제 고소를 진행한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아까 우리 조합원님 말씀에 이제 제가 서두 배경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리면 문제는 시공사가 이걸 합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죠. 근데 조합원님들은 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검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사비 검증하면은 늦어진다는 거예요. 늦어진다. 뭐가 늦어진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분양이 늦어지고 분명히 늦어진 거 알겠지만 공정이 늦어진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시공사- 지금 여기 공정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자꾸 공정이 공정보다는 저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현산의 여기 현장 공무팀장님이신데 아까 공정들이 그러시죠. 예, 왜 공정을 설명을 좀 드리죠. 분양이 지연되는 게 표사보다는 관리청은 수공회가 지연이 되면 검증, 그러니까 내역을 고치고 검증을 받고 공사비 합의를 하고 관리청은 총회에서 인가받고 공수 추천을 하면 현장 공정에 어떤 문제가 조금 예상이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차피 다 관계 전문가시니까 다 뻔히 다 아실 거고요. 일단 현장에서의 문제점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러니까 대전제로 저희가 보통 공사비, 공기, 그 도면이라든지 일련의 과정들을 하게 되면 전제가 되는 게 일단 선분양에 의해서 착공과 동시에 1개월 후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모든 마감재 컨택부터 해가지고 모든 구조물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끝난 겁니다. 계획이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당연히 그게 100%다 실시 설계도서가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맞춰가면서 이제 공사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건데 리드 타임도 분명히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근데 당현장에 대한 이제 특수성이라고 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아직 계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계획?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 마감재서부터 지금 인허가가 지금 6차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계획에 대한 것들. 그게 아직 픽스가 안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변경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경미한 계획 개편은 마지막에 준공할 때 그거를 설계해서 뭘 또 지금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구조물에 대한 것들이 영향이 가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서 마감재들 같은 경우 아까 단순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뭐 타일에서 뭐 제일 이슈가 되는 거 여기 다 아시겠지만은 저층부에 대한 것들이 석재에서 지금 타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움직이는 마감재들이 변경되는 것들 그게 확정이 모델하우스가 지금 저희 관리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하고 이거 석재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마감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외곽 석재라고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된 것들이 지금 확정된 것들이 아직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전제가되는 게 뭐냐면 확정되는 거는 물론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님들 다 이제 조합원 분양 다 끝나셔야 그게 확정이 되고 동호수 추첨이 확정돼야 분리가 되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전기가 됐든 설비가 됐든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미확정이고 아직까지 위험 리스크 요소가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관리처분 인가가 되려면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근거도 그러니까 없고 이게 지금 내역도 도는 게 없고 뭐냐면 계속 도는 게 뭐냐면 그럼 찬성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델하우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이 다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잠시만요. 근데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마감재 중에서 뭐 때문에 공정된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모든 대충- 마감재가 지금 지금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모든 마감재가 준비하고 아직 확정이 안 설비는 돼 있죠. 모든 층이 동호수가 안 끝나도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틀리죠. 그- 왜냐면 세대 분리형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아직 동호수 추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어떤 분은 지금 세대 분리형에서 통합형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분리형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부분은 거예요. 맨 나중에 살짝만 고치면 되지. 그게 간단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학생이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공개하는. 공사 진행하고는 그게 결과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리스크인데다. 왜냐면 말씀드렸죠. 전제는 모델하우스하고 동호수 추첨하고 그런 것들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그런 리스크가 없는 배제하에 딱 올라가는 공기인 거고 올라가는 공사인 건데 저희는 그게 그런 지금 부분을 움직인다라고 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공사하면서 다 조금씩 바꾸는 거고 어느 현장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총회가 늦어져가지고 가결이 늦어져가지고 분량이 늦어진다 하는 거하고 공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죠. 저희가 마감제를 확정을 안 해드렸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마감제가 거의 다 확정됐잖아요. 확정이 네. 작년 총회 부결되면서 거기서 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저거 오해해서 그거 아니지. 아니. 아니 잠깐만요. 네, 저거 보세요. 뭐냐면은 마감제가 확정 마감제 다 확정됐어요. 왜냐 지난번에 시공단이 선정한 마감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공단이 그쵸. 법조장을 받아서 네. 자 원래는 총회 의결 받아야 되는데 워낙 사안이 시급하니까 시공단이 선정한 마감제로서 발주가 가능하냐 해서 내부적 발주 네.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한테 자 시공단이 선정한 마감제 이걸 대운에까지 의결 받아달라. 네. 그러면 골조공정이 공사를 하겠다. 맞습니다. 하니까 이제 마감제는 골조공정이 지정 없어요. 지정 없고 왜냐 마감제 잠깐 확정했는데 마감제 다 지난번에 대응 의결 받아가지고 골조공정연구원에서 잠깐 나가라 네.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뭐냐면은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 총회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그래도 조원 동수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안 된 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어떤 상관관계 있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라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마감제로 접근을 하는 거는 뭐 지금 극히 일부고요. 지금 관리처분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저층부는 5층 이하는 일반, 그다음 6층부터 최상층까지 조합, 단순하게 이렇게 색깔 칠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 공사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시공단은 절대 그렇게 색칠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준다고 우리 공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총회 결의가 돼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시공단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입니다. 그냥 살짝 색칠을 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공사해 총회는 나중에 할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께서는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가 반드시 변경이 조기에 수행이 돼야 된다,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현산의 공무팀장께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일부를 이제 말씀한 건데 그거보다는 이 관리처분이 왜 급하냐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은 기간이 뒤로 다소 밀리기 때문에 저희 시공단에서 이런 적정공사비 합의를 먼저 좀 요청을 드렸고 조합에서 적극 검토를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잠깐 반박을 드리면요. 방금 마감제 얘기하셨듯이 마감제에 대해서 공정인 임팩트 있는 거에게 확인하신 거고 그 지금 방금 시공단에서 말씀하시는 뭐 저층부는 임대, 고층부는 조합원 맞지만은 그게 색칠마치 관리 처분이 안 되면 인정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물량이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인정하실 수 없는지 좀 의문이고요. 만약에 관리 처분을 가지 못해서 공개가 늦어진다고 하면 시공단에서 얘기하시는 889만 원 말고 일반적인 적정 공사비 원가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관리 처분 들어가서 합의하고 나중에 어차피 또 여기 일반 분양 진행이라든지 이런 가지고 또 관리 처분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최종적으로 픽스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건의했어요. 예. 1차 관리 처분을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요. 2단계에서 리턴이 부동산에 오면 2단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말씀한 대로 건의를 드렸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근데 이제 이게 시공사에서는 답이 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답이 한 번에 하지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문제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쟁점이에요. 근데 잠깐 장전이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종 이제 한번 마지막 관리 처분은 수익과 지출을 더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관리 처분은 이제 조금씩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수입은 일반 분양 아닙니까?
이제 일반 분양가가 3월 10일 결정이 됩니다. 그럼 수입은 이제 다 결정이 된 건데 수입은. 그러면 나머지 지출은 계속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관리처분 총의 중요한 이유가 지금처럼 자 수입은 이제 다 이제 100% 오픈됐단 말이에요. 지출을 감췄어요. 그럼 나머지 그 지출이 나오면 그 지출은 100%다 조합 부담금이에요. 그리고 또 참고로 그래서 보류지를 갖다 보통 우리가 죄송한데요. 저희가 오늘 사실 이게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예. 지금 정식 코디 파견이 아니에요. 네. 조금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갈등 현장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코디 파견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코디 분도 이제 우선 이제 뭐 이제 오신 분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 포함해서 이제 뭐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들으셨고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가서 이제 협의를 할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작성한 표에 시공사 측 의견이랑 조합 측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뭐 코디를 파견이 뭐 필요하다라든지 이제 그런 결론을 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교수분들이야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이제 해온 것 때문에 이제 자세히 아시지만 이제 저희는 우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알지만 그걸 세세하게 이제 다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선 빠른 시간 내에 하려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맞춰서 네. 이걸 의견을 서로 이걸 해주셔야 저희도 빨리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간에 이제 저희가 모시기 힘드니까 이제 조합의 입장, 어려움, 네. 시공단이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서 이제 뭐 관의 힘을 위해서 이제 오래 했던 죄송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정리하겠지만 두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PF 비용하고 일반 분양 지연이자 이 부분은 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달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정리해서 리포트는 하겠지만 머릿속에 두 가지 그러면 그걸 해달라. 또 두 번째는 이제 공사비가 빨리 가야 돼. 일반 분양 빨리 때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조합이 어려움이 있다. 3분의 관점 중에 이 부분이 이 두 가지만은 일단 머릿속에 좀 갖고 기억해서 잘 좀 이제 중재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네네 좀 해주세요. 통해가지고는 좀 보내주시고 네. 우리는 충분히 됐으니까 네. 자료 다 제가 자료는 다 얼마인지 또 추가 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부차장은 수시로 이렇게 좀 안수가 받아서 필요한 자료 계속 이렇게 드려. 저는 네, 수업장님 종료. 정치관 수업을 하고 받으신 것 검증하시고 그러면 시험들도 받는 문제